이 외침을 들으셨죠?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외치는 이 장면. 교육도시가 될 줄 알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교육도시는커녕 어린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서 고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 처인구 고림지구인데요. 부실한 도시계획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정진 기자와 이 문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문 기자,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 시사공감에서도 한두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용인 고림지구는 기반시설이 없이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난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원이 거센 곳입니다. 특히 현재 고림지구에 입주한 약 1,800세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제대로 다닐 초등학교가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주 시점보다 개교가 늦어져서 학생들의 먼 거리 통학과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래는 학교가 계획돼 있었는데 학교 설립이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용인 고림지구는 지난 2008년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돼 있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만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고림지구는 공동주택 4,300여 세대와 연립주택 80세대가 계획돼 있었고요. 모두 7블록으로 구분돼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블록과 7블록만이 개발이 된 상태고요. 블록별로 민간 사업자의 개발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텅 빈 채 남아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공터. 자, 그곳에 학교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들, 아이들 마음 어떨까요? 참 답답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학교도 없는 대규모 택지지구,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학교가 설립되려면 세대수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데 이 요건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신도시 학교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요. 아무리 신도시라고 해도 도시개발이라는 게 변경이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교육부는 실수요를 확인한 뒤에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반경 약 1.5km 이내에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돼야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고림지구는 현재 그 세대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한 학부모의 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난개발이죠. 이게 원래는 다 같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동시에 올라가야 세대수도 채워지고 학교도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고림지구 내에서도 아파트 자체가 군데군데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안 채워지니 착상행정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세대수가 안 된다. 4,000세대, 6,000세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짓냐. 이렇게 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답답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허락해준 시나 교육청이나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고림지구를 이사 왔을 때는 주변에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인프라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은 했고 물론 앞으로는 학교가 초, 중, 고, 유치원이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혼이 좋아지고 주변에 학원가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는 처인구가 교식도시가 평촌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 이걸 기대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이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죠. 네, 난개발, 탁상행정. 왜 오늘의 사태까지 와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학군 보고 온 거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사 온 아이들 어디로 다닙니까? 인근에 임시 배정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당 지역에는 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거주하는데요. 인근에 성산초등학교, 고림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등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도 최대 학급 인원인 30명이 넘어서 과밀화된 상태고요. 더군다나 그 학교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통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통학로도 굉장히 위험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박선옥 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거기서 오는 길이 경안천길을 오거나 아니면은 그 외의 길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하천만 와야 되는데 하천도 올 여름에 저희가 몇 번을 가봤거든요. 풀이 키 높이까지 있어갖고 어른 혼자도 여자들은 거기에 한낮에도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청에 얘기하고 해서 처인구청에서 풀을 제때제때 깎아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인구청에서도 계속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2번밖에는 풀을 뱉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여름에 키가 이렇게 자란 곳을 어떻게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어린애들이 오겠어요. 네, 어린 학생들의 안전 문제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교육청 뭘 하고 있을까요? 통학로라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부모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입니다. 일단은 통학거리가 지금 임시 배정된 학교가 너무 멀어요. 근데 저희가 가봤더니 정말 길이 이게 인도도 아니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특히 너무 옆에 숲풀이 우거지고 내 아이도 지금 올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옆에서 누가 진짜 풀숲에서 뛰어나서 얘를 잡아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를 학교 임시 배정이라고 길을 배정해 놨으니 그런 통학로라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안 하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 몇 번을 했어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 저희는 학교가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그렇게 홍보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 그거는 말 그대로 부지만 일단 돼 있는 거지 그 부지에 나중에 학교가 안 지어지면 뭐 웨딩홀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저희는 나중에 다 알아서 아 이건 사기인가? 사기 분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재 아이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마련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1km 이상 떨어진 다른 구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불편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걸어가야 되고 시간 지켜서 버스 타야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버스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지키느라고 힘들고 저도 저번에 버스 놓쳐서 엄마 차 타고 온 적이 좀 많아요. 엄마 일 가는데 학교 끝나고를 차를 탈 때도 막 시간이 밥을 늦게 먹어서 막 뛰어올 때도 있고 실내옷도 안 신고 바로 뛰어가고 그런 점이 많아요. 원래 가까우면 그냥 걸어가고도 가도 되는데 원래 집도 그렇게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5분, 10분 막 그렇게 가요. 차 탈 때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고 차를 타도 도착하는 시간이 막 학교 수업 시작하기 5분 전, 10분 전 그래서 불편하고 그리고 차에서 애들이 많은데 거기에 막 버스가 꽉 차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리고 차를 놓치면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가야 하니까. 또 중학교 역시 문제가 심각한데요. 중학교는 아파트 시행사가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경전철 등을 이용하고 그러고도 또 1시간이나 걸리는 중학교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들어본 아이들의 얘기, 이보다 더 생생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생활도 마음 편히 못한다. 말이 아니네요. 어떤 사례들이 더 있나요? 예, 실제로 어떤 한 아이는 초등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통학버스를 놓쳐서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1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역에서 무서움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갈 형편이 안 되는 학부모들은 이럴 경우에 애간장만 태우게 됩니다. 박선욱 추진위원회 대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게 자투중투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교육청에서 넘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건 지금 아침 일찍 셔틀버스를 타려고 일찍 나오는 것부터가 고생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걱정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시다시피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참석하면 아이들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활이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져서 그 학교 수업을 듣고 싶어도 엄마가 더 듣고 늦게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앞에 학교가 있으면 5시, 6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다 받고 학원은 대체했거든요. 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학교할 때 아이들이 시간을 헷갈려서 집에 못 오고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보평역에서 1시간씩 기다린 경우도 있어요. 네. 하루빨리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 이것만이 해법일 것 같은데 이 세대수 부족이라는 이 조건 당장은 채울 수도 어렵고 과연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까? 네, 교육청은 초등학교는 고림지구 5블럭에 940여 세대 그리고 인근의 진덕지구 3천여 세대가 빨리 추진이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는 그 옆에 보평지구 4천여 세대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분양 시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인근에 8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월 중순에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련 사항을 도교육청에 올렸고요. 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이번 2월 말이죠. 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고 4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2023년 개교할 거를 올해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자투나 중투로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갈 텐데 지금 입주는 몇 세대 안 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주변에 개발 여건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개발을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지금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은 한다고 블록별로 사업자들이 개발은 하겠다, 사업 시행자들이 언제 이제 모집 공고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만일 이제 그 입주자들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약속대로만 된다면 말씀하신 뭐 4,000세대는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네. 뭐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핵심을 피해가는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권한과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 불편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텐데 용인시 교육청 용인시 의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인시 의회에서도 관련한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지역구 시의원인 김상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게 교육청에서 설립 요건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자 또 시청 관계자들하고 대회의실에서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빨리 아이들 학교 설립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거기 통학하기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통학로도 확보도 되지 않고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지원을 빨리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 설립을 위해서 최대한 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좋은 대안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 현안이 되어 있는 진덕지구 뭐 예를 들면 고림 1, 2지구 그런 것들이 빨리 행정적으로 인가가 나서 학교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맹추위 속에서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처인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한국당 정찬민 예비후보와 민주당 오세영 예비후보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2시간 가까이 집회를 함께하면서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출마 예정자들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예비후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독 용인은 지금 처인구가 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학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유초등학교권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분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성산초등학교로 배정을 했습니다. 성산초등학교도 사실 인원이 적은 건 아니걸랑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안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종합주사심사위원회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유초등학교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돼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안전하게 학교로 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단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계획대로 잘 되면 그 수익으로 나중에 기반시설을 이렇게 순차 개발하는 방식 대신 이제는 기반시설이 먼저 우선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찬민 예비후보입니다. 우리 고림지구의 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홀로 아파트 전체 지구 단위가 되지 않고 하나하나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기반시설 그중에서 교육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머지 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구 단위 결정, 시설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교육청 또 시, 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우선 교육 문제 그중에서도 고림지구에 치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이라든가 학교 설립의 예산 이런 것들을 우선 배정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들 약속은 항상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죠. 내가
해결할 적임자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인데 무엇보다 용인시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용인시는 고림지구 내의 공동주택 사업과 주변의 고림 진덕지구 그리고 보평 1, 2지구 등의 개발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고요.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림지구에서 이런 학교 문제가 터진 게 용인시가 부실하게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용인시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용인시가 주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부담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인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난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사태 아니었을까요? 고림지구 전체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다. 이걸 누가 몰랐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용인시의회 이재남 의원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용인시가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 그러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이 의원은 블록별로 개발 시기가 다 다르고 업자별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다 달라서 제대로 된 미니 신도시가 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난개발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죠. 네. 자, 난개발. 이 용어 자체가 오래전에 용인에서 생산된 부끄러운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난개발 없어야 될 텐데 지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민간 사업업체한테 맡긴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도 앞으로는 철저한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림 지구 단위라고 생각하면 지구 단위에는 모든 생활 여건이 다 마련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문상으로 보면 이렇게 다 들어오는구나. 근데 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조성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것까지는 놓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처인구가 이제 많이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발전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는 계획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개발할 곳은 처인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좀 벗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절차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에서 좀 잘 되어줬으면 좋겠고. 네. 이제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부모들 아이들 시름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슴이 계속 답답하네요. 자, 뚜렷한 해법이 없고 학교 설립 조건이 충족되는 세대수를 채우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아닌가. 어쨌든 기반 시설 없이 아파트만 짓는 엉성한 도시계획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정린 기자 수고했습니다.